제초제 분류 방법 중 하나로 접촉성 제초제와 이행성 제초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행성 제초제입니다. 대표적인 제초제가 근삼이거든요. 이 약재는 글라신이에요. 근삼이하고 글라신은 성분도 같고 함량도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약재나 다름없습니다. 주성분은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라민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선택성 제초제 해놓고 작용기작 그룹을 G라고 해놨습니다. 과거에는 근삼이 계통 이행성 제초제는 작용기작이 G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H09입니다. 그러니까 G는 H09로 바뀌었습니다. 근삼이는 이행성 제초제이기 때문에 살포를 해서 경엽에 맞으면은 약 성분이 생장점으로 이동하고 뿌리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약재를 살포하면은 뿌리까지 식물 전체를 고사를 시킵니다. 과수원에는 근삼이나 글라신을 살포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약재가 뿌리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흙 속에 들어가서 사과나무의 뿌리로 흡수될 수가 있죠. 근삼이나 글라신을 유목에 살포하면은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나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과나무를 재식하면은 첫 해, 둘째 해에는 사과나무 접목 부위 부근에 포장재로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초제를 살포해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유목이 아니고 5년 이상 된 성목인 경우에는 이런 제초제가 맞아도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이 근삼이를 살포를 하면은 아무래도 위에 땅 위에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제초제 성분이. 이 제초제 성분이 흙 속으로 들어가면은 토양 입자하고 금방 부착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잔류되지 않고 불활성화되니까 다른 작물에도 피해가 없고 사과나무에도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이 약재의 성분은 토양 입자하고 흡착이 잘 되기 때문에 약을 살포할 때 흙탕물에 혼합하면 안 좋아요. 흙탕물하고 혼합하면은 이 약 주성분이 흙탕물 입자하고 부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약효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초제를 살포할 때는 항상 깨끗한 물로 희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약재를 한 번씩 살포해요. 사과 교육을 가보면은 사과밭에는 근삼이 계통을 살포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제초제는 뿌리까지 죽이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데는 일부러 근삼이 계통 약을 살포합니다. 왜냐하면은 사과나무 밑에는 흡지가 많이 나오죠. 사실 흡지 관리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죠? 비가 오고 난 뒤에 흡지를 뽑으면 흡지가 잘 뽑히거든요. 그래도 어떤 흡지들은 잘 안 뽑혀요. 그러면 전지가위로 일일이 잘라줘야 되죠. 흡지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흡지는 바스타 계통 약재로 살포하면은 죽지가 않고 금방 살아나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근삼이 계통 약재를 살포합니다. 그러면 흡지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밑에까지 들어가니까 일부 흡지는 밑에 부분까지 죽일 수가 있죠. 제가 이 살포해 보니까 그 흡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근삼이 계통을 살포해도 사과나무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삼이를 쳐서 사과나무에 이상이 있다고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삼이 계통의 약재를 사과나무 밭에 너무 자주 살포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재를 살포해 보면은 안 죽는 풀이 있어요. 특히 쇠떡이는 이 약재를 아무리 살포해도 죽지 않지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제초제를 살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접촉성 제초제인 바스타 계통 제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용기작은 과거에는 H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보면 H로 되어 있습니다. 잡초탄인데 이것도 바스타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H로 되어 있죠. 이 약재들은 제초제 표기 방법이 바뀌기 전에 생산된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H는 H1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약재 주성분은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입니다. 이 성분의 약재로는 대표적인 게 바스타, 동일한 성분 약재로 신스타, 잡초탄, 레드존, 세라스타, 하이스타 같은 약재가 있습니다. 저는 바스타, 잡초탄, 하이스타 같은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스타에 여기 유의사항에 보면은 이 약재를 사용할 때 다른 비선택성
제초제와 혼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바스타하고 근사미 계통을 혼용해서 살포를 자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바스타에 안 죽는 풀이 있고 근사미에 안 죽는 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혼용하면은 안 죽는 풀들을 다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혼용을 했는데 혼용을 하면은 약효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혼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제초제는 테라도 골드하고 테라도 플러스입니다. 테라도 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제초제에 잘 안 죽던 풀들이 이걸 살포하면 굉장히 잘 죽었어요. 저도 이 약재를 살포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테라도 골드 주성분은 글리포시네이트 암모늄하고 티아페나실이에요. 글리포시네이트 암모늄은 바스타의 주성분이죠. 그러니까 작용기작이 H10입니다. 티아페나실은 식물체의 엽록소에 작용을 해가지고 잎을 말리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작용기작은 H14입니다. 과거에 테라도 골드는 작용기작이 H 플러스 E로 표기됐어요. 지금은 작용기작이 H10 플러스 H14입니다. 테라도 골드에는 바스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스타 성분은 잎과 줄기에 맞으면 그 부분만 고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접촉형 제초제입니다. 티아페나실 성분도 접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라도 골드는 두 성분이 모두 접촉형 제초제입니다. 이 약재는 테라도 플러스예요. 테라도 플러스의 주성분은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라민하고 티아페나실입니다.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라민이니까 근사미의 주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용기작은 H09 플러스 H14입니다. 테라도 골드하고 테라도 플러스는 쇠뜨기, 망초, 토끼풀 같은 난방제성 잡초에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한때는 테라도 골드를 자주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라도 골드를 사과밭에 살포하고 사과 열매에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피해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테라도 골드는 살포할 때 바람이 있으면은 이게 휘발이 되죠. 그러면 열매에 맞으면은 열매에 피해가 갑니다. 뭐 다른 약재들도 사과 열매에 맞으면은 피해가 가요. 그렇지만 테라도 골드는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테라도 골드는 사과 열매가 달렸을 때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을 때는 사용합니다. 그 다음 알아볼 제초제는 풀파워 풀샷입니다. 주성분은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라민 그리고 MCPA입니다.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라민은 근사미 주성분이죠. 그러니까 작용기작이 H09, MCPA는 호르몬 성분이거든요. 작용기작이 H04입니다. 제가 이 성분 약재로 풀샷하고 레드샷을 살포해 봤거든요. 제초 효과가 우수합니다. MCPA는 식물 호르몬 성분의 교란을 일으켜서 제초작용을 하거든요. 쇠뜨기, 쑥, 망초 등 난방제 제초에 효과가 우수합니다. 이 제초제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제초제예요. 그런데 여기는 호르몬 교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살포하면 좋지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양 처리 제초제인 알리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리터들이 말통을 짊어지고 제초제를 살포할 때는 제초제 살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알리온이라는 놀라운 제초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제초제였거든요. 저도 제초제 살포하는데 하도 힘이 들어서 알리온을 살포를 했습니다. 알리온은 굉장히 작아요. 50cc짜리가 있고 100cc짜리가 있는데 그때 50cc짜리였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큰 통에 물을 붓고 혼합해서 살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작은 게 7만 원이 넘었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알리온은 한 번 살포하면은 한 100일 정도 가요. 일반 제초제는 한 달밖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알리온은 그 3배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3분의 1 이상 절감되는 제초제입니다. 알리온의 주성분은 인다지플람이고 작용기작은 H29입니다. 인다지플람은 식물의 셀룰로스 생합성을 억제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토양에 살포하면은 토양에 얇은 층을 형성해가지고 풀이 그 위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제초제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오는 4월 이전에 풀이 나기 전에 살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풀이 났을 때는 근사미 같은 비선택성 제초제를 혼합해서 살포하면은 이미 난 풀은 죽이고 나지 않은 풀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살포 시기는 1년에 4월 초하고 7월 초 중순 2번입니다. 처음에는 1년에 2번 정도 살포하면 돼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1년에 1번 정도만 살포해도 됩니다. 알리오는 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비가 오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리오는 유목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알리오는 사용할 때는 3년 이상 된 성목에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오는 유목뿐만 아니라 세력이 약한 과원에도 살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해를 입은 나무에도 살포하면은 수세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알리오는 사질 토양, 그러니까 하천변 과수원이죠. 그리고 경사지 토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리오는 3년 이하 유목 과원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데 성목 과원에도 유목이 중간중간 보식이 되어 있으면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리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성목이라도 해마다 몇 그루씩 죽어나가죠. 그러면 보식을 해야 되죠. 보식을 하는데 알리온을 다 살포해 놓으면은 이 나무가 잘 안 자라요. 그리고 비료를 주거나 영양제를 줘도 제초제 성분이 형성한 층 때문에 그 성분들이 땅속으로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목과원에 살포를 했는데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 흙을 다 드러내고 새로운 흙으로 나무를 보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잘 삽니다. 성목과원이라도 보식할 때 새 흙을 갖다 넣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또 중간중간 유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2년 살포해보고 더 이상 알리온은 살포하지 않습니다. 사과밭에 알리온을 살포하고 폐원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다음에 타작물을 심어야 되죠. 그러면은 2년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알리온 성분이 상당히 오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각종 제초제의 특성 및 살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